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의 자묘형에 대해서 실전 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 사주를 예를 들어 자묘형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의 이 사주 명식은 40대 여자분의 실제 사주 명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에 자수도 있고 묘목도 있지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자묘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2020년 경자년에 자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자묘형이 되지요. 일지의 묘목과 경자년의 자수가. 그래서 원국의 자묘형, 그 다음에 세운에서 자묘형이 겹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의 대운은 4대운, 35대운의 후반을 걷고 있는데 병진대운의 진토대운을 거의 이제 1,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진토대운이니까 원국의 자수와 자진합수, 2020년 경자년의 자수와 자진합수, 이 사주에서 수인성의 기운이 커지는 이런 지금 시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자수와 플러스 묘명,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수와 묘목이 수생목의 상생관계를 이룬다. 수생목의 상생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조후가 잘 맞고 편중되지 않고 중화된 사주에는 자묘형이 수생목에 작용을 하면서 형살이 크게 뻗치질 않습니다. 지금 좌측의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는 조후가 뭡니까? 수하지요. 수하. 그래서 지금 수가 임자 두 개가 있고 월주에, 화가 정사, 여기에서 사화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수화 기재, 주역에 수화 기재를 이룰 때는 형살이 크게 뻗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자수가 기신이고 이 사주에서 용신은, 조후 용신은 화가 되지요. 지금 자월이기 때문에, 자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억부 용신은 재극인이 돼서 재성이 용신이 되어야 되는데 재가 없지요. 토가 없지요. 토가 이제 이제 6대운부터 이제 무토기토가 오는데, 그래서 억부 용신도 화, 억부 이제 희신이죠.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면은 이제 발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묘 형살이 크게는 뻗치지 않으나, 왜? 조우가 맞기 때문에. 단 중화된 사주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왜? 토 재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신금 대신에 을사, 을목이 있었다라면 삼기성상격, 특수격으로 귀한 격이 되지요. 왜? 수기운과 목기운과 화기운, 수목화, 수생목, 목생화, 이 세 가지 기운이 균형을 이룬 삼기성상격이 되면, 이 신금이 없이 여기 만일 을사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금상첨화의 귀격사주가 되지요. 그래도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을신층 화극금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저 관성이 고립되어 있으나 사중병화와 자화간합을 하기 때문에, 사중병화와 병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 자수와 묘목이 만나서 자묘형이 될 때는 이런 원국과 세운 간의 관계에서 자묘형이 발생을 하죠. 원국과 세운 간의 관계에서. 자, 수생목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자묘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이 돼서 이게 살로 변해서 살기가 뻗치는 경우는 반대지요. 조후와 중하가 되지 않고 편중이 된 경우, 편중이 되고 조후가 맞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자묘형이 오게 되면 형살이 뻗치게 됩니다. 자묘형이 뭡니까? 무례지형이지요. 무례한 일이 벌어진다. 미투라든가 얼마 전에 발생했던 N번방의 조주빈과 같이 성착취라든가 아니면 건강 쪽에서도 문제가 오죠. 자묘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편중되고 조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상에도 이제 수가 강해지면 신장 방광 자궁 빈혈이라든가 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묘형살 무례지형에 뻗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원국의 자묘형은 있는데 자묘형살이 강하지는 않다. 왜? 수생목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목이 있으면 수생목이 원활이 되는데 자수가 인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묘목은 습목이지요. 을목도 습한 목이지요. 간목, 인목과 다르게. 그래서 수생목은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을목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을목이 록지에 우뚝 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묘형살이 약하게 뻗친다. 이게 수생목은 원활히 안 되지만 형사로서 큰 화는 당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 이 대운이 병화는 좋지만 진토대운이 토대운은 30년 만에 한 번씩 오죠. 첫 번째 대운에 개축대운에 토대운이 한 번 왔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월 출생이 개축. 이러면 이제 귀신,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죠. 15세 전후까지도 어떻게? 자수가 개축대운을 만나게 되면 트라우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부모님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자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조부모 손에 자라야 된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밥을 해 먹고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학창 시절에 상당히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 만에 오게 되는 이 진토대운, 이 토대운은 미스테르 대운입니다. 일명 똥통대운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사주에서는 진토대운은 벗어나야 된다. 진토대운은 벗어나야 된다. 이제 1, 2년 남았죠. 이제 45 정사대운으로 가면 2022년이 되죠. 자, 이 사주의 자월의 을목이 정사대운으로 가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발복을 하게 됩니다. 4, 5, 미 정화라든가 사화라든가 무토라든가 오화라든가 사오미로 가게 되면 74세까지 여기가 이 사주 전체에서 쨍하고 해뜰 날이 된다.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10년만 더 일찍 왔으면 더 발복했는데 지금은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최소한 74세 여기까지는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된다. 보람 있는 일을. 그 다음에 75세부터 경신대운이 가면은 운은 약간 하락운이 되지요. 금수 쪽으로 가니까. 왜? 여기 신금이 오게 되면 신자합이 돼서 수 쪽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원국에도 인성이 월주에 대단히 강하죠. 임수 정인이 자수 편인 인성의 왕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75세부터 신이 오게 되면 신자수 역시 75, 85, 94세까지 학문 공부 자격증 즉 이때 공부는 뭡니까?
인생의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 이 관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관은 뭡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라든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단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게 뭡니까? 상관, 언변수를 활용해서 일단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 교수도 되고 강사도 되고 상담사도 되고 카운셀러도 되고 그래서 말년의 직업 이것을 물상대체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을목일간이 사화가 있으니까 목화통명이지요. 목화통명이니까 어떻습니까? 두뇌가 총명하고 언변술도 뛰어나죠. 목화통명에 그 다음에 소신도 당당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식신과 상관, 식상이 거듭되지요. 이렇게 되면 직업에서 완잡이 아니라 최소한 투잡, 쓰리잡이다. 왜? 식상일을 하다가 상관운이 오면 상관일을 하고 싶고 다시 식상운이 오면 식상일을 하고 싶고 이 상관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을 하는 거고 식신은 일상적인 식신생재인데 그 다음에 월주에도 마찬가지로 정인과 편인이 우뚝 서가지고 정편인이 혼잡돼 있으니까 이것도 직업 갈등이지요. 완잡,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식신상관이 혼합돼 있고 혼잡이 돼 있고 인성도 혼잡이 돼 있다. 이래서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수생목 목생하기 때문에 학문 공부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을 언변수를 활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하는 작용. 그래서 이제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바로 병진대운의 2년 남은 진토대운과 올해와 내년 경자년과 신축년의 2년 여기는 금수 쪽으로 가지요. 금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을목일간이 금수, 금생수, 수생목으로 간다는 것은 공부지요. 공부. 실력을 탄탄히 키워야 된다. 그러면 2022년부터 세운도 바뀌고 인묘진이면 조후 희신이 오지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사오미게 되면은 조후 용신이자 억부 희신운이 되지요. 여기부터는 아스팔트, 고속도로 아스팔트를 타게 된다. 대운에서도 정사대운으로 자월출생이 정사대운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모두 나를 도와주면서 세운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토대운의 2년이 바로 2020년, 2021년 여기는 나 죽었어 하고 겸손하게 공부해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운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이 2년이면 충분한 실력을 연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정인격의 식상을 활용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을 실력적으로 풀어내는 거. 목화통명에. 예. 그래서 이 식상도 튼튼하고 인성도 튼튼하고 비경겁제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 강점 지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 강점 지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묘형 시간인데요. 자묘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묘형이 쉽습니다. 수생목으로 조가 중화가 되면은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자묘형살이 이 원국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월지가 자수고 일지가 묘목입니다. 이러면 부모 자리와 내 자리죠. 내 자리와 내 자녀의 자리는 목생화가 잘 되지요. 목생화가 묘목과 사화가. 이러면 나와 내 자식은 친구처럼 아주 상생관계로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내 부모와 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부모 자리와 내 자리가 자묘형을 짜게 되면 어떤 일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등을 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제 부모지간이라든가 형제지간이라든가 부모지간에 등을 질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자묘형이다. 그리고 이 자묘형살이 뻗치게 되면 이 대체적으로 자묘 형살은 이게 그 음이지요. 이게 음이고 이게 또 어둠의 도화지요. 그러니까 미투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 관련 문제라든가 관제구설수라든가 아니면 건강 문제. 이것은 조가 맞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자진합수 이 대운에서 진토가 자진합수 월지의 자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축토가 오게 되면 자축합이 되지요. 월지와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제 그 인목이라면은 수생목해서 이 나무가 꽃이 목생화로 활짝 필 수가 있는데 이게 승목이지요. 그래서 자수가 오게 되면 올해 수생목해서 이 수생목 자수의 수생목은 꽃을 활짝 피우기가 아니라 음지식물이 되지요. 이 묘목이 이게 인목이었으면 양지식물로 꽃이 활짝 피는데 그래서 아직 밥을 할 때 뜸이 덜 들었다. 올해 내년은 뜸을 들여야 된다. 이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2022년부터 맛있게 밥을 퍼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묘형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도화성분 이것도 도화죠. 이 자체가 도화가 월과 일이지요. 자, 만일에 자묘형이 연과 월에 자묘형이 있는 경우는 그 폐해가 약합니다. 일과 시도 조금 덜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월지와 일지가 있을 때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묘형에 대해서 이 조우. 그래서 이게 이제 목화 기운이 이와 같이 목화 기운이 강하면 다행이라 그랬죠. 그런데 만일에 이 사주에 금 기운이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화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폐류, 음란행위, 미투, 사건 사고, 건강 악화 이렇게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갑목과 을목일간 2020년에 갑목과 을목일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갑목과 을목일간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갑목과 을목일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을목일간에 목이 튼튼하면 문제가 없는데 목이 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목, 을목일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묘라든가 갑인이라든가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면 문제가 없다. 자묘 형살에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병정화는 어떻습니까? 병정화 조금 주의를 해야죠.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묘목이 병화의 묘목이 욕지지요. 욕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욕지면은 자묘 형살이 되는데 바로 병화 중에 사주에 이렇게 묘목이 있다. 병화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욕지 이것은 뭡니까? 남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구설수를 타게 되고 그래서 병화 일주에 그 사주에 묘목이 있으면서 올해 경자년이 되면은 자묘형이 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병화일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은 아주 사건 사고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특히 남녀 문제, 욕지, 목욕지지요. 자, 정화일도 마찬가지로 병정화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묘목이 있는 경우에만. 자, 그러면 무토기토일간은 어떻습니까? 무기토일간, 무토라든가 기토일간 이것은 자묘형이 되면 수생목이 되지요. 수생목 관계이기 때문에 왜 무토나 기토일간에서 수 이러면 재성이 되지요. 자, 이렇게 식신생재가 되면은 돈 욕심이 크게 됩니다. 올해 2020년에 무토일간, 기토일간은 돈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돈 욕심을 낸다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재물 욕심을 크게 내는 것이 무기토일간이다.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은 어떻습니까? 병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금이지요. 이게 만일에 금생수로 가면 경자년에 금생수인데 다시 금생수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자수라든가 자묘형이 있는 경우 경신금이 이와 같이 묘목이 있는데 올해 자수가 오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신금이라든가 경금일간들은 금수, 습하지요. 여기에 잠요형을 짜게 되면 아까와 같은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그 간제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임계수 일간은 어떻습니까? 임수와 계수, 임수와 계수일간. 자, 임계수일간이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인목이 있으면 자수, 경자년에 자수가 오더라도 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인목석으로. 그래서 잠요형을 뻗치지 못하죠. 형사를. 그런데 임계수일간이 사주원국에 특히 월지나 일지에 묘목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잠요형이 이 수기운이 강한데 자수가 오게 되면 이 습한 목은 이거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계수일간에 인목이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임계수일간에 묘목이 사주에 있는 경우 특히 월지나 일지 여기 있는 경우는 아까와 같은 간제구설수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수 올해 경자년 어둠의 도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자도화는 어둠의 도화죠. 어둠의 도화. 그 다음에 묘도화는 뭡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볼매도화죠. 볼매도화, 어둠의 도화. 그 다음에 또 오도화는 뭡니까? 반짝도화죠. 사주에 오화가 있는 사람은 첫 인상에서 빛이 납니다. 아우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도화가 있으면 자주 보면은 조금 질린다. 그래서 묘목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드러지진 않으나 이렇게 사귀고 보면 어울리다 보면 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볼매도화다. 자수는 어둠의 도화라 했지요. 오화는 뭡니까? 사주 원국에 있으면 반짝도화, 아주 튀지요. 그 다음에 유도화. 이것은 몸도화라고 하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몸으로 말한다. 몸으로. 좌오묘유 도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왕지가 월지, 일지에 있을 때 도화의 위치가 월주와 일주에 있을 때는 훨씬 강하다. 연주와 시주에 있을 때보다. 그런데 지지에만 도화가 있는 게 아니죠. 천간에도 도화가 있습니다. 천간의 을목이 바로 도화입니다. 천간도화. 간목보다 을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을목이 아주 인물이 미남미녀가 훨씬 많죠. 간목에 비해서는. 신금도 어떻습니까? 도화죠. 경금에 비해서 신금이 대체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이라든가 배우, 탤런트 대부분 신금들이 많죠. 신금, 김태희라든가 전지현이라든가 하지원이라든가 소유진이라든가 10중 8구가 툭 건드리면 전부 신금들이죠. 그 정도로 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간의 도화라고 볼 수 있다. 임수는 아니죠. 개수가 천간의 도화죠. 임수는 아니고 정화도 병화에 비해서는 이 정화가 천간의 도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좌오묘유만 도화다. 이것은 단식 판단이고 항상 확장을 해서 해다 보면은 이것이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가 역마지요. 사화가 역마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도화 성분이 역마보다 강하지요. 월 1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역마 2개, 도화 2개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역마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마살 보통 우리가 인신사해를 역마라고 하죠. 인신사해 맞습니다. 역마. 그런데 역마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역마죠. 이런 일반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신금은 뭡니까? 금이니까 철도와 연관되죠. 철도, 금. 도로는 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기관사, 이제 철도 기관사 중에는 신금이 있는 사람이 많고, 예? 운전 중에서도 고속버스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직행버스 여기는 인목을 가진 사람이 많고, 사화는 뭡니까? 사화. 자, 이건 비행기 역마지요. 이제 스튜어디스라든가 조종사라든가 이렇게 사화를 깐 사람, 여기 이제 해외와 연관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해수는 뭐가 됩니까? 해수는 바다니까 배라든가 이거와 연관이 있죠. 이 외에도 역마가 인신사의 4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자, 술토 이것도 역마가 됩니다. 술토가 이것은 해외 역마다. 해외 외국을 자주 나가거나 유학, 여행, 어학연수나 아니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술토가 2개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여지 없습니다. 100% 외국에 유학 가서 석박사학위를 따온다라든가, 뭐 미국을 간다라든가, 동남아를 간다라든가, 중국을 간다라든가, 이 술토는 해외 역마다. 청간도 마찬가지죠. 청간에도 역마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양간이 간목이 하나에 있을 때보다 2개 있으면 역마성이 강하고,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간의 병화가 연달아 병존하고 있다. 나란히 병존하고 있다. 이 자체가 역마입니다. 무토도 마찬가지고, 무무가 이렇게 중첩이 돼도 청간에. 그래서 도하고 역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기존의 구 패러다임에 얽매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참요형을 강의하면서 포인트가 조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조후, 두 번째가 억부, 즉 중화지요. 중화된 사주, 조후가 맞는 사주, 오행부족격 이런 경우는 참요형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저게 수생목 상생관계, 다른 말로 상설관계라고 하죠. 상설관계.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초점도 바로 이렇게 조가 맞느냐, 중화가 되느냐.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한눈에 원국을 판단하는데 원국의 65%의 비중을 둬야 됩니다. 원국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원국에도 이제 정의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대운 같은 경우가 20% 정도 중요합니다. 100%로 환산했을 때. 나머지 이제 세운이라든가 월운이라든가 일진을 다 합해서 연운이라고 하죠. 올해 내년 이 세운, 월운, 일진 이게 15%다 합쳐서 15%의 통변의 비중이 이렇게 통변을 하면 맞는데, 보통 시증 8구가 어떻습니까? 사주진로를 상담을 하다 보면 원국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온통 여기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내년이 어떻습니까? 2022년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운이 좋아합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내담자나 상담자나 전부 이 글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죠.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통변이 틀리다. 가는 곳마다 사주가 어떻게 똑같은 사주를 통변을, 이 원국을 65%를 할애해서 정밀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두 번째 대운입니다. 세운과 월운과 일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대운 하나가 중요해요. 이 대운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10년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병진년이 왔을 때 그냥 천간에 병화가 오니까 용신이 오니까 좋다.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병화는 좋지만 진토는 똥통대운이다. 이때는 벌리면 안 된다. 이때 사업을 차리거나 이때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건강까지 잃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새벽이 올 때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30년 아스팔트 발복이 되는 이 직전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올해 내년. 이 시기는 사주 명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워서 아주 진정한 실력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부터 다 사용할 수 있죠. 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원국에 없던 재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정화가 오면 정임합으로 묶이죠. 정임합으로 정화가 묶이면 어떻습니까? 직업도 갈등이 이제 안 생기죠. 왜? 식신보다는 상관의 직업을 활용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입으로 언변술로 활용하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일반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일반적인 식상인데 이거는 정임합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래서는 상관 직업으로 이제 그 전력 질주를 하면은 되지요. 정임합으로 묶이게 되면 여기도 임수가 정임합으로 묶이면 이 편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편인이 뭡니까? 사주라든가 타로라든가 이러한 거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 타로 카페라든가 이것을 융합해서 하면서 말년에 갈수록 이제 이제 어디에 가서 강의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활동을 언제까지 74세까지도 하고 75세를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자합수가 돼서 인성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평생 학문 공부 자격증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묘형이 나오면 이 글자 해석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실제 실전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원국, 대운, 세운, 월운이라든가 이것을 이 이론하고 바로바로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자묘형이면은 이것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이론만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3년, 5년, 10년을 배워도 써먹지 못하지요. 항상 중요한 것은 증문즉설, 질의응답식으로 실전 통변에 강해야 됩니다. 뻥 잡는 게 매라고 일단 실전 통변을 융합을 해야 된다. 어떤 이론이 나와도 융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경자년의 장묘형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히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올해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칠판에도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사주진로 상담료라든가 그 온라인, 오프라인 명리 적성학 강의에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자녀의 입시 진로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성인들의 사주 진로 직업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명리 적성학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든가 아니면 현장 강의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인데요. 현장에 와서 명리 적성